얘기한 대손입니다. 대손 처리한다라는 말은 자, 채권에 대한 어음대금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상매출금 같은 걸 못 받았을 때 회수불능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을 쭉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손 처리한다. 그럼 대손은 처리를 하게 되면 사유가 있으셔야 돼요. 자, 어떤 사유냐면 이제 이런 것들. 뭐 거래처가 파산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뭐 이렇게 행방불명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생기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걸 대손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우리가 대손상각비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상거래상에. 자, 그래서 기말결산 시에 대손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때 이제 또 대손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상거래상 채권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채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기타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미수금이나 우리가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는 이제 못 받게 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시는 거고요. 음. 자, 기말결산 시에 대손 예상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매출액 기준법,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 연령분석법, 대손실적률법, 현금 흐름에 대한 활용법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은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분석법도 있는데, 자, 우리는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을 쓴다라는 거. 자,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은 과거의 경험치에 대한 경험률을 우리 비율로 환산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채권 잔액 비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결산일 마지막 날까지 남은 채권 잔액이다.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매 곱하기 내년에 못 받을 거 대손율, 대손 추정률, 뭐 예상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곱한 걸 가지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빼주는 게 보충법이에요. 자, 다른 게 계산하는 게 보충법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내년에 못 받을 거래처가 한 10%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추정률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금액을 구할 때는 곱하기 10%한 금액 10,000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정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손 충당금 전에 남은 금액이 있어요. 이거를 빼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10,000원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3,000원 잔액이 남았어요. 예상 금액은 지금 얼마죠? 위에 것 갖고 하는 거니까 10,000원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잔액이 3,000원이 있으면 얘를 뺀 나머지 7,000원만 추가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추가 보충하는 게 보충법이라. 그래서 7,000원만 회계 처리해라. 이게 뭡니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자, 반대의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상할 금액은 10,000원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 13,0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3,000원을 없애는 분계를 우리 환입분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대손충당금 잔액은 13,000원 있고요. 내가 10,000원을 대기하라 그랬잖아요. 10,000원만큼에 대한 것만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잔액이 얼마 있다라는 거죠? 13,000원이 있으면 마이너스 3,000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얘에 대해서 환입시켜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 자, 요거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를 없애셔야 돼요? 지금 3,000원을 없애셔야죠? 3,000원. 자, 그래서 차변에 넘친 금액 3,000원,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 3,000원. 이 3,000원에 대한 거를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부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표시된 금액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이만큼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그만큼 많이 설정했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많이 떨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거에서 이 금액을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객관식 이론 문제 이런 지문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 느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연령분석법은 과거의 경험률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계산하시는 방법이세요. 자, 요거는 연령분석법은 자, 일수대로 집단을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일수대로 나온 금액들이 있어요. 그걸 각자의 추정률이 곱하기 돼 있습니다. 아, 요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전체 1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천 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얘가 통장에 다 확인해 봤더니 거래처별로 10일 이하에 들어오는 돈은 전체 금액이 7만 원이에요. 그 묶은 거예요. 자, 요 정도 되면 추정률이 예를 들어서 가정치료 계산한 게 10% 정도는 이 회사는 못 받을 것 같아. 10일 이하에 거래처 돈 들어오는 분들은. 그리고 이 회사의 기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초가 30일 이하가 되겠죠. 그럼 30일 이하에 들어오는 거래처는 3만 원이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으다 보니까 이 회사는 얘네들의 거래처는 재선 추정 못 받을 일이 좀 더 높을 것 같아. 30일에 한 번씩 주니까. 그래서 20%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각자 다 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연령별로, 집단별로, 일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곱하게 돼 있죠. 자, 7만 원에 대한 곱하기 10%한 금액, 그 다음에 3만 원 곱하기 하신 분, 여기 20%한 6천 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전체 금액 13,000원에 대해서 우리는 잔액이 3천 원 있으니까 위에 뺀 게 이제 만 원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 실제로 이제 대손이 생겼을 때요. 뭐 거래처의 파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파산이라든지 사망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요것만큼에 대한 매출 채권에서 오는 형태면 대손상각비. 자, 그리고 기타 채권은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번 일어나는 일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자, 따로 계정 과목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만 원을 못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충당금 잔액이 3천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상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머지 걸 대손상각비 처리하시는 거니까 나는 외상 매출금 만 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충당금 얼마가 있죠? 3천 원이 있습니다. 3천 원.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 우린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이 뭡니까? 이게 대손상각비예요. 자, 이게 만약에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면 이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시는 거예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나 이런 경우에 영업의 비용. 여기는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못 받는 금액은 얼마죠? 만 원이죠. 자, 이 만 원에 대한 걸 못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충당금이 일단은 얼마예요? 13,000원이죠. 그 여러분 같으면 만 원 채워놓고 남으니까 대변에 잡이 이렇게 처리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 무조건 내가 못 받는 금액만큼만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만. 3천 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3천 원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쓰면 되는 거죠. 왜 굳이 다 채워 넣으려고 그러세요? 자, 이럴 때는 얼마만? 만 원만 채워놓고 3천 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요거 차 요거 내 돈 내놔라. 그죠? 이거 받아야죠.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계약상으로는 전기 단기 구분을 안 하고요. 대손 충당금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처리했던 대손상각비 처리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비용 처리했으면 다시 돌려받으면 그거를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다시 충당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대손상각비라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받은 만큼만 증가시키면 얘가 믹스가 되잖아요.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예제를 보시면 뭐 전기가 작년이라든지 그 옛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7만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예금의 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 그만큼 원대복귀시키는 거예요. 보통 예금 받은 만큼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7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논리니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출문제는 이제 1번은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상거래상에 대한 발생된 논리를 매출채권 외상매출 받으러 맞습니다. 2번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설정해야 된다. 맞죠? 매출 채권에 대한 재무상태표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우리가 이게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에 왼쪽에다 이렇게 10만 원 받을 건데 충당금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쌓아놨습니다. 그럼 결국엔 외상매출금이 뺀 나머지 7만 원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외부에 알릴 때는 그렇게 표시해요. 이게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은 매출 채권, 기타 채권에 대한 발생한 모두 대손상각비의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타의 채권, 우리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매출 채권이 아닌 외상 매출금 받으러이 아닌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아니라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4번이 틀리셨습니다. 자, 요 9월 30일 날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게 파산되시고 이전에 대손 충당금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나온 건 다 오답입니다. 왜? 기타의 대손 상각비 나올 수가 없어요.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일단 외상 매출금 얼마를 못 받게 되냐면 우리가 20만 원, 대변 다 20만 원이에요. 여기 상관없어요. 차변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15만 원부터 먼저 차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족분을 뭐 한다 그랬죠? 우리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충당금 자 있으면 얘부터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비용 처리한다. 그죠? 여기에 상거래상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대손상각비고 기타의 채권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면 기타의 대손상각. 여기는 지금 외상매출금이었으니까 대손상각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산시의 붕괴는 충당금 예상하는 붕괴하고 지금 실제 대손할 때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얘처럼 요거 먼저 부족분에 대한 거 채워놓고 나머지 대손상각비 이게 일반 조표 시험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의 붕괴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구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뭐였습니까? 따로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는 거. 수수료 비용이니까 그거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